자,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뼈아프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고용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들이 권력 잡고 1년 2개월이 지났으면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들 책임이지. 언제까지 지난 정권 책임을 할 거냐.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뼈아프지만은 그 이전에 노무현 DJ 정권 책임이다 그러고, 노무현 DJ는 뼈아프지만은 YS나 노태우 책임이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손수건 돌리듯이 이야기할 문제인가? 자, 고용 부진의 원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구조적 문제라 그러면 일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할 때 보통 구조적 문제다. 한두 가지만 고치면 될 문제가 아닌 아주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적인 뼈대가 썩어 문드러졌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규제 개혁이 더딘 부분에 야당의 비협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집권 2년차가 됐으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전 정권 탓을 하고 야당 탓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홍영표가 한 발언을 보면 기가 찬데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현 경제 상황이 뼈가 아프다. 이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과 토건에만 집중했다. 수출 주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 체질이 약해지고 위기가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성장 잠재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고용 부진이 진전되고 있다. 자,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재정 건전성 목표만 세우고 재정 역할은 포기했다며 정부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경고등이 켜진 경제를 정부가 재정으로 막는다. 내년에는 470조 원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슈퍼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SOC에 집중해서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해서 2019년도의 예산은 10%가 늘어난 재정 지출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균 지출 증가율이,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보통 보면 낮게는 2.9, 많게는 5.5 정도로 4, 5 사이에 대체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내년에 예산을 10%를 늘려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재정이 탄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늘리겠다. 그러면 재정이 탄탄한 거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공이 아니고 고용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위기가 온 것만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괜찮은 부분은 저거들 잘해서 지금 이 정권이 잘해서 재정이 이래 됐어요.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재정이 건전성이 있다 없다는 수십 년간 누적된 결과로서 말을 한 거죠. 집이 빚이 있다 없다는 거는 수십 년간에 살면서 쌓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거 그 공이고, 그래서 돈은 마음껏 내년에 써버리겠다는 거고, 고용이 낮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해서 그렇다, 구조적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를 늘려가지고 다른 때 늘리던 것보다 2배 이상을 늘려서 이 위기를 돈 풀어서 극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돈 많이 써봤잖아요. 11조에다가 4조에다가 흔적도 없는데 뭔 돈을 또 내년에 40조를 더 늘려가지고 470조짜리 예산을 편성한다고 난리냐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 쪽에서 보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 노동자 편들은. 그러다 보니 사용자 쪽의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버려가지고 깨져 버렸죠. 그래서 뜻이 관철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어제 전국의 그 편의점, 가맹점 협회 공동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최저임금 날을 잡아가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이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쪽의 입장대로 결정이 되면 7만 명의 편의점 주인은 동시 휴업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7월 14일 날 결정되면 동시 휴업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심야 영업을 먼저 중단하고 밤에 12시부터 6시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데 따라서 이제 완전히 문을 닫는 것까지도 고려하겠다. 그리고 편의점도 심야에는 할증 제도를 실시해서 심야에 파는 물건은 10%에서 20% 높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16.4%가 올라서 편의점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0%가 됐는데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올라가면 이제는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편의점 주인들이 이제는 못 참고 투쟁에 나서고 각 그 회사들, 편의점을 관장하는 뭐 C운이, GS니 하는 회사들 본부도 이제는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제재하지도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자를 대변한다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는데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편의점 하는 사람들 돈 1, 2억을 가지고 한 달에 2, 300만 원 벌면 다행인 이런 그야말로 서민들 중에 서민들이 하루 종일 잠깐 알바생 데리다 놓고 24시간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결정하는 놈들 보고 편의점을 하루라도 운영해 보라고 하십시오.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너 돈으로 직원들 월급 준 적이 있냐고 어느 가맹점 주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편의점 주인 같은 분들은 노동자형 자영업이죠. 자기가 남 밑에 가서 월급 받기가 직장이 이렇게 반듯하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참 남 밑에서 월급 받기가 싫어서 그래도 자영업 한다고 하는 사람이지 꼴은 노동자만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를 운동권 시각에서 봐서 거기서 일하는 알바는 노동자, 편의점 주인은 자본가로 바라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하는 종업원들한테는 최저임금을 주고 편의점 주인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입을 받는 것은 괜찮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 알바가 주인보다 돈을 더 벌고 주인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가 죽도록 일해서 알바생 돈 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요. 2017년에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에 편의점의 이 평균적인 수익을 보면요. 참고로 내년에 이 최저임금이 노동계 주장대로 시간당 1,790원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올해 뭐 7,580원입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는 1,790원이 될 경우에 가정을 해서 점주가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일하고 아르바이트 직원이 하루에 8시간 하고 그래서 이제 월 20일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편의점 전국 평균으로 기준해서 환산했을 때 편의점 점주는 2017년에 인상 전에는 최저임금 편의점 월 수입이 195만 5천원, 인건비가 398만 4천원, 임대료가 250, 영업비가 120인데 지금 올해 인상이 되고 난 이후에 편의점 주인이 130만 2천원, 인건비가 463만 7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인상이 되고 나면 점주는 마이너스 26만 3천 원, 편의점 직원은 620만 2천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임대료나 영업비가 안 오른다는 가정인데 이것도 오르면 감당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 직원은 2017년에는 123만 6,992원을 받다가 올해는 143만 9,652원을 받다가 내년에는 206만 2,928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가 7,530원, 아까 80원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470원, 내년에는 1,790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지금 직원이 벌어가는 돈과 주인이 받는 돈이 역전이 돼서요. 작년에는 주인이 그래도 한 70만 원 더 가갔는데 올해는 편의점의 알바생이 13만 원을 더 가져가는데 내년이 되면 주인은 가져가는 게 없이 마이너스고 종업원은 206만 원을 가져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야 영업을 하지 말아야 그 시간에 인건비를 갖다가 이제 안 줌으로써 감당이 되는 거고, 자,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여기저기 대출 받으러 쫓아다니는 게 일가인 이런 편의점 주인이나 중소기업, 제조업, 조그만한 영세, 간의 수공업 같은 업자들이 이제는 감당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에 분노해서 700만 자영업자가 지금 국민저항권을 발동을 하겠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자율 합의로 우리가 임금을 정할 거다. 자, 주인이 이만큼 갖고 가는데 너 이만큼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면 일하지 말든가.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려면 처벌해라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봐라. 우리도 약자인데 소상공인. 우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려고 이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최저임금 부작용이 있지만은 결국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면서 올해 3% 이상 성장하겠다 했는데 한국은행이 벌써 전망치를 2.9로 낮추었고 또 내년도는 한국은행이 2.8로 낮추었습니다. 자, 지금 이 고용 증가율이, 취업 증가율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로 머물고 있어서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는데 우클릭해서 재벌 개혁을 하겠다가 안 하고 정권이 징기업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봐주고 싶은 놈 한둘만 봐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죽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이 분식 회계와 더 나아가 가지고 공시 누락 등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산하 정권선물위원회가 적으로 공시를 위반했다고 검찰 고발을 했지만은 그래도 결정적인 분식 회계를 갖다가 이렇게 지적해서 빼줬어요. 그래서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라고 되면 상장 폐지가 되어 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징계를 한 거냐, 봐준 거냐라고 봤을 때 언론들이 매우 애매하게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화끈하게 봐준 겁니다. 자, 공시를 안 한 부분에 고의라는 말을 써서 큰 징계를 내리는 것처럼 했지만은 이 주식 매수권을 보유한 부분을 고의로 공시를 안 했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무슨 이 회사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라는 걸 가지고 큰 벌을 내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지금 분식 회계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분식 회계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감리를 요청해서 이 회사 삼성의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기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지요. 자, 이 회사가 한마디로 주식과 관련되어서 장난을 좀 친 부분이 적발이 된 겁니다. 콜 옵션이라는 부분을 공시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이렇게 누락시키고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렸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식회계했다라는 부분을 결론을 보류하고 금감원에 다시 좀 재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바이오로직스가 삼성의 일종의 그 의약품 관련 이 바이오 산업의 회사지요. 그래서 여기에 주식을 이제 무슨 이 삼성의 다른 회사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엮여 있는 복잡한 가치 사슬의 핵심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회사의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좀 장난을 쳤다. 이게 지금 걸린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예요. 그러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데 이재용이가 제일모직의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합병 비율에서 이재용한테 좀 유리하게 했니 안 했니 하는 게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요 밑에 자회사인 또 삼성 뭡니까? SP? 그 부분에 또 이 분식 회계가 있고, 그래서 바이오로직스가 또 이렇게 포장이 되고, 이러면서 자연히 제일모직의 가치가 또 포장이 되는 식으로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합병을 둘러싸고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2015년 말에 삼성 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 가액에서 공정 가액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당시 금감원이 이렇게 지난 3월부터 특별 감리를 진행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이사 해임,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이 필요하다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사안이 2015년에 발생한 회계 위반 여부가 커지게 되면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삼성 전체에 지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라고 바꾸어서 처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실히 이렇게 봐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에 봐줄 부분은 회계부정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사실상으로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봐주고, 공시위반만 걸었어요. 공시위반을 걸어서 이 뭐 고발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회사 문을 닫거나 큰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주주간 약정서, 즉 자회사 콜옵션 대사할 수 있는 뭐 권리 등을 갖다가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 위반을 했는데, 합병을 할 때 다른 회사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면서 고발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해봐라고 금감원에다가 사실상 이렇게 기회를 줘버린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래서 인도에서 해동하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봐줄 거는 봐주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편의점 업주들은 이토록 괴롭히면서 이런 거는 또 화끈하게 봐주는 이유는 뭐냐? 제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신기업에 편의점 업주는 해당되지 않고 삼성만 해당됩니까?